투자에 필요한 주가, 재무제표, 가치지표 데이터가 준비되었다면 퀀트 전략을 이용해서 투자할 종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퀀트 투자는 크게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과 트레이딩 전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은 과거 주식시장을 분석해서 좋은 주식의 기준을 찾아내고 해당 기준에 만족하는 종목을 매수하거나 이와 반대에 있는 나쁜 주식을 공매도하기도 합니다. 투자의 속도가 느리고 다수의 종목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운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트레이딩 전략은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는 움직임을 연구하고 각종 지표를 이용해서 매수 혹은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투자의 속도가 빠르고 소수의 종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퀀트 전략을 이용한 종목 선정에 대해 알아보고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퀀트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팩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혹은 소수의 주식만을 연구해서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는 공통적인 이유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겠죠. 하지만 그룹으로 살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특성, 예를 들어서 기업의 크기별로 주식들을 묶은 후에 수익률을 살펴보면 크기가 큰 기업의 수익률이 좋았는지 아니면 작은 기업의 수익률이 좋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르는 주식과 내리는 주식은 애초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고 그로 인해 수익률에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식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재무에서는 팩터라고 하며 주식의 수익률은 이러한 팩터들로 대부분 설명이 됩니다. 주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만 제대로 알아도 오를 만한 주식을 선별하거나 혹은 내릴 만한 주식을 걸러낼 수가 있겠죠. 퀀트를 이용한 운용 전략에서는 팩터의 강도가 양인 종목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향후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매수를 하고 팩터의 강도가 음인 종목들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반대로 향후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거나 혹은 공매도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에 많이 활용되는 기본적인 팩터들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팩터별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베타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기본적으로 전체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개별 주식의 수익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팩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면 가치 떨어지고 아무리 나쁜 주식도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면 대부분 같이 오르기 마련이니까요. 개별 주식이 전체 주식시장의 변동에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낸 값이 베타입니다. 베타가 1이라는 뜻은 주식시장과 움직임이 정확히 같다는 뜻이겠죠. 베타가 1.5라는 뜻은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1%일 때 개별 주식의 수익률은 1.5% 움직인다는 뜻이고 반대로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일 때는 개별 주식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5%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반면 베타가 0.5라면 주식시장 수익률의 절반 정도만 움직이겠죠. 이처럼 베타가 큰 주식은 주식시장보다 수익률의 움직임이 크며 반대로 베타가 낮은 주식은 주식시장보다 수익률의 움직임이 작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승장에서는 베타가 큰 주식의 수익률이 더 좋고 하락장에서는 베타가 낮은 주식의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베타는 통계학의 회귀분석 모형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베타와 의미가 같습니다. 회귀분석 모형은 y는 a 플러스 bx 형태로 나타나고 회귀계수 b는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의 기울기입니다. 이를 주식에 적용한 모형이 자산가격 결정 모형, 흔히 CAPM입니다. 먼저 RI는 Return of Individual이라고 해서 개별 주식의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RF는 Return of Free Rate라고 해서 무위험 수익률을 나타내고 베타 I는 Beta of Individual이라고 해서 개별 주식의 베타를 나타내죠. 그리고 RM은 Return of Market이라고 해서 시장의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즉 개별 주식의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 그리고 주식시장 수익률의 움직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 두 가지 파트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베타를 구하는 수식이 있기는 하지만 파이썬에서 함수를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베타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타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주식시장에 대한 대용치로 코스피 지수를, 개별 주식으로는 전통적 고베타주인 증권주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를 불러오고 여기 티커에다가 코스피 지수와 증권주 중에서 키움증권의 티커를 입력합니다. 제가 한국 종목은 이렇게 ticker.ks 혹은 KQ를 붙여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주가가 들어갈 빈 딕셔너리 all data를 만들고 for 구문을 통해서 딕셔너리에 키 부분에 티커를 넣고 value 부분에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딕셔너리에서 키 부분에는 티커가 들어갔고 value 부분에는 주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요 두 개 부분에서 close, 즉 종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뽑은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치환해 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주가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때 퀀트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틱은 키고 데이터는 value에 해당하겠죠. 티커에서 value 그리고 거기서 close에 해당하는 부분만 뽑아서 갖고 와라 라는 뜻이고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라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price라는 테이블에다가 열 이름에는 티커가 들어갔고 값에는 close, 즉 종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선택이 돼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판다스에서 퍼센트 체인지를 하게 되면은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겠죠. 요거를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수익률이 계산되는데 맨 위의 값은 그 이전 일에 주가가 없으니까 수익률을 계산하지 못해서 NAN으로 나오잖아요. 요 부분을 삭제해 주기 위해 drop NA를 통해서 NA 부분을 날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깔려오는 스태츠 모델즈 패키지를 사용해서 회귀 분석을 돌릴 수 있거든요. 요거를 불러오고 먼저 절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intercept라는 열에다가 1을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intercept 열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SM에서 OLS, 즉 선형회귀 분석을 해주고 Y축에는 개별 주식에 해당하는 키움증권의 수익률을 입력하고 X축에는 코스피 수익률 그리고 인터셉트 텀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fit을 해주면은 회귀 분석이 실행이 됩니다. 한번 레그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선형회귀 분석 결과가 나오고 여기서 결과만 뽑고 싶을 때는 레그.summary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선형회귀 분석 결과가 나오죠. 디펜던트 베리어블, 즉 종속 변수가 개별 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R스퀘어, 즉 설명력이 대략 37%니까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죠. 그리고 여기 코이피션트가 베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베타가 1.43이니까 이 증권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주식의 움직임에 1.43배 정도 반응한다 라는 뜻이니까 굉장히 고베타주에 해당하죠. 그리고 여기는 t 밸류에 해당하는 건데 통계학에서 이 t 밸류가 절대값 기준 2 이상이면은 유의하다고 볼 수 있고 그거보다 작으면은 유의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대략 30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유의하다. 즉 개별 주식의 수익률을 설명하는데 이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굉장히 유의미한 설명 변수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알파에 해당하는 인터셉트 텀을 보면은 코에피션트 자체도 굉장히 낮고 t-밸류가 유의하지 않다라고 나타나죠. 증권주의 수익률은 주식시장에 대한 노출도인 베타를 제외하고 나면 초과 수익이 없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퀀트 전략을 이용한 종목 선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밸류 전략, 즉 가치주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주 효과란 내재 가치 대비 낮은 가격의 주식, 예를 들어서 저퍼주, 저PBR주 등이 내재 가치 대비 비싼 주식, 고퍼주, 고PBR주보다 수익률이 높은 현상을 뜻합니다. 가치주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사람들이 가치주, 즉 저밸류에이션 주식을 기피하고 성장주,
즉 고밸류에이션 주식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기피한 주식이 가치주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가치주는 일반적으로 차입 비율이 높고 수익의 변동성이 크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더 위험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위험한 주식에 필요 이상으로 과민 반응을 보이겠죠.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고 가치주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인간은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 성과가 좋은 주식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기 쉽고 이런 주식을 안전하다고 착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나섭니다. 그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고 고평가주가 되겠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가치주가 망할 것 같은 이유만 찾아서 더욱 기피하게 되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성장주는 영원히 상승할 것 같은 이유만 찾아서 더욱 선호합니다. 그러나 가치주가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반대로 성장주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가는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서 가치주 효과가 발생합니다. 주식시장 내에서 실제로 가치주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파마 프렌치 3팩터로 유명한 케네스 프렌치 교수님의 데이터 라이브러리에는 각종 팩터에 관한 수익률이 매월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프렌치 라이브러리를 입력하시면은 여기 케네스 R 프렌치 데이터 라이브러리가 나오죠.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각종 팩터에 대한 설명이 있고 밑에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폼드 온 북 투 마켓 시장가 대비 장부가니까 이게 PBR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CSV를 누르시면은 zip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 zip 파일을 열어보면은 CSV 파일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매번 다운로드 받아서 파이썬으로 불러오기보다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바로 데이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프렌치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받을 때는 판다스 데이터 리더 패키지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야후 파이낸스 데이터를 받는 거는 고장이 나서 안 되는데 프렌치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받는 거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고 거기 하부 패키지인 for French에서 get available datasets 함수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데이터셋을 보여주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면은 홈페이지에서 봤던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PBR에 해당하는 거는 요거라 그랬죠? Portfolios formed on BEME 라고 했는데 이거 이름을 찾는 법은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프렌치 라이브러리에서 만약에 여기 부분의 데이터를 받고 싶다 라고 하면은 CSV에서 우클릭하고 링크 주소 복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붙여넣기 해보시면은 이렇게 파일 주소가 있는데 여기 주소에서 요 부분 그러니까 CSV.zip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이 팩터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용하면은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요 부분까지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여기 웹 데이터 리더에 붙여넣고 어디서 받는다? 파마 프렌치에서 받는다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다운로드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디스크립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운로드 받는데 한번 확인해 보면은 0번째는 monthly return인데 value weight 즉 시가총액 가중으로 만든 포트폴리오에 해당하고 첫 번째 부분은 monthly인데 equal weight 즉 동일 가중으로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든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거는 요거죠. 월별 수익률이고 시가총액 가중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니까 요거를 가져오면 됩니다. 해당 부분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은 2018년 3월부터 갖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1900년대부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시작 시점을 길게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트에다가 엄청나게 긴 날짜 190001 01을 입력해 주시면 다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서 1926년 7월부터 PBR 순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들의
수익률이 계산됩니다. 요 열 같은 경우는 PBR이 0 이하인 기업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일반적으로 요거는 안 보죠. 그리고 지금 데이터 이름이 북투마켓이잖아요. 북투마켓이란 뜻은 시장가 대비 장부가니까 PBR의 역수에 해당하거든요. 따라서 로우 30은 북투마켓이 가장 낮은 30%에 해당하니까 PBR이 높은 30%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미드는 그 중간에 있는 40%니까 PBR이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걸 거고, 하이 30은 PBR이 낮은 30% 그룹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13개는 PBR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3개로 나눈 거죠. 그리고 해당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은 시가총액 가중으로 구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부분은 포트폴리오를 5개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PBR이 가장 높은 20%, 여기는 그 다음 높은 20%에서 40%까지, 여기는 40에서 60%, 여기는 60에서 80%, 여기는 PBR이 가장 낮은 그룹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PBR 기준 포트폴리오를 10개로 나눈 그룹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20%씩 나눈 여기 5개 열을 가지고 누적 수익률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매트플라리 패키지를 불러오고 폰트랑 엑시스를 설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PBR 0, 밸류웨이트 기준 먼슬리 수익률에서 20%로 나눈 그룹에 해당하는 열만 뽑아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은 요 숫자가 지금 퍼센트에서 퍼센트를 빼고 숫자만 입력한 거거든요. 즉 3.18이란 뜻은 3.18%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100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먼저 수익률을 100으로 나누고 1 플러스 R을 해준 다음에 컴프로드, 즉 누적 곱을 해주면은 그게 누적 수익률이 계산되겠죠. 요거를 실행하고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누적 수익률이 쭉 계산되게 됩니다. 이거를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대략 80년 동안 투자한 결과 여기 로우 22 PBR이 높은 그룹이죠. 이게 7335가 되는데 PBR이 낮은 그룹에 투자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숫자로 먼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이게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바로 판다스에서 플랫을 통해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림이 팝업창에 뜨도록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각 PBR별 포트폴리오의 누적 수익률이 계산됩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거는 하이 20, 즉 PBR이 낮은 20% 그룹의 수익률이 월등히 좋고, 나머지 포트폴리오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죠. 그런데 이런 시각화를 할 때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가장 높은 게 여기 보라색인데 순서가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레전드 순서를 사람이 눈이 보기 편하게 거꾸로 뒤집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려면은 레전드에다가 리버스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제일 위에 게 제일 위에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으면은 사람의 눈이 쫓아가기 더 편합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은 하이 20, 즉 북투 마켓이 높을수록, 다시 말하면 PBR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높은 가치주 효과가 확인이 되죠. 그런데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하이 20 포트폴리오랑 다른 포트폴리오랑 수익률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Y축이랑 얘 Y축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얘가 10% 정도 빠지면 훅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10% 빠지면 별로 안 빠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처럼 Y축을 단순 수익률 혹은 일반적인 수익률로 보면은 장기적인 성장률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로그 수익률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단순 수익률과 로그 수익률의 관계는 다음과 같거든요. 여기서 이 부분이 단순 수익률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서 대문자 R이 로그 수익률에 해당합니다. 즉 1 플러스 R은 exponential R과 같다고 보실 수 있는데,
요 관계를 이용해서 단순 수익률을 로그 수익률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 수익률에 1을 더해 주시고 거기다가 로그를 취해 주면은 그게 로그 수익률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는 수익률들에 1을 더하고 그거를 곱해 주잖아요. 그런데 로그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는 로그 수익률들을 단순하게 더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가 앞서 요 관계를 살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누적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는 요 값이 ER 요거를 갖고 오고 또 요것도 뭐 요거를 갖고 오고 이렇게 해주면은 밑이 같으면은 지수끼리는 더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exponential R1 더하기 R2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고 요 부분에 로그를 취해주면은 로그가 들어가니까 로그랑 exponential은 날아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지수 부분만 나와서 이렇게 로그 수익률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수식을 모르셔도 그냥 기계적으로 일반적인 수익률을 로그 수익률로 바꿀 때는 1을 더해주고 로그를 취하면은 그게 로그 수익률로 바뀐다. 그리고 로그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는 그냥 로그 수익률들을 서메이션, 즉 더하기를 해주면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를 계산하기 위해서 numpy 패키지를 불러오고 1 플러스 r 그리고 요거를 100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거를 np 로그를 통해서 로그 수익률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컴썸 즉 누적 합을 해주면은 이게 로그 누적 수익률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로그 누적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고 보시면은 가장 끝에 값이 아까보다 값이 훨씬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이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주면은 로그 누적 수익률이 그려지는데 장기적인 성장률이 훨씬 더 잘 비교가 되죠. 결과를 살펴보시면 하이 20, 즉 PBR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포트폴리오들의 수익률이 그 다음으로 높고 PBR이 높았던 그룹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렌치 라이브러리는 이 PBR에 해당하는 북투 마켓뿐만 아니라 퍼에 해당하는 EP, PCR에 해당하는 CFP도 나타나니까 해당 지표들도 이런 식으로 직접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수익률을 확인해 보시면은 가치주에 해당하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좋고 성장주, 즉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의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낮다라는 거를 다른 지표에서도 동일하게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으니까 국내 종목들 중에서 가치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기업 중에서 전통적인 가치 지표인 퍼와 PBR이 낮은 종목을 선정해 보도록 할게요. SQLDB에서 티커 리스트를 먼저 불러옵니다. 그리고 기준일은 최근에 해당하는 기준일을 불러오고 종목은 일단은 보통주만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밸류도 불러오는데 밸류 역시 기준일이 최근일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서브 쿼리에 넣어서 불러옵니다. 그러면 티커 리스트는 최근일 기준 그리고 보통주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불러오게 될 거고 밸류 리스트에는 각 종목들의 우리가 밸류에이션은 미리 계산을 했었죠. 이날 기준으로 계산된 밸류에이션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밸류 값을 보면 이렇게 음수로 나타낸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좋은 종목에 해당하는 게 아니니까 퀀트에서는 이런 밸류에이션이 음수인 종목들을 제외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작은, 즉 0이거나 음수인 경우는 NAN으로 다 치환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피벗을 돌려주는데 인덱스에는 종목 코드, 그리고 컬럼즈에는 지표, 밸류는 값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인덱스에는 종목 코드가 들어갔고 각 열에는 밸류에이션이 들어가서 종목별로 밸류에이션 비교를 훨씬 더 비교하기 쉬운 테이블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 피벗한 테이블을 기존에 있는 티커 리스트랑 합쳐주는데 티커 리스트에 모든 열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종목 코드랑 종목
종목명만 선택해서 요거를 merge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merge된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 보면은 종목 코드 종목명 그리고 각 종목의 valuation 값이 들어오게 되죠. 이제 per랑 PBR이 낮은 종목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데이터에서 per랑 PBR 열만 선택하고 각 열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줍니다. 즉 axis 제로를 해주면은 열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종목의 per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 PBR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합니다. 그거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죠. 요 종목은 per가 전체 종목 중에서 663등에 해당하고 요거는 620등에 해당한다 라고 나올 거고 랭킹이 낮으면 낮을수록 퍼나 PBR이 낮다. 즉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요거랑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종목에 퍼랑 PBR 랭킹을 더해주고 더해진 값들을 한 번 더 랭킹을 구해줍니다. 위에서 구한 랭킹을 썸을 해주고 엑시스 1을 해주면은 행방향으로 뭔가를 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NA가 있는 경우는 NA를 무시하고 더하는 게 아니라 해당 종목은 결과가 NA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skip NA를 false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NA가 있는 경우는 스킵을 하지 말고 더해진 결과도 NA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요거까지만 하면은 이렇게 per와 PBR 순위가 더해지는 거고 요 더해진 값을 기준으로 한 번 더 랭킹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랭킹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해당 값이 per와 PBR이 동시에 싼 종목의 순위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값이 20보다 작다라는 것은 per와 PBR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낮은 20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value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하고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 per와 PBR 기준 싼 종목 20개에 해당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면 per가 제일 저렴한 건 0.57밖에 안 되고 제일 비싼 것도 2.53밖에 안 되죠. 그리고 PBR도 제일 싼 건 0.1밖에 안 되고 제일 비싼 거라고 해봤자 0.2밖에 안 되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종목들을 이렇게 쉽게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표를 두 개만 보는 게 아니라 가치 지표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 즉 per, PBR, PCR, PSR, 디비던드 일드를 고려한 밸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카피를 떠준 다음에 디비던드 일드는 역수를 구해서 다시 디비던드 일드에다가 저장해 줍니다. 왜냐? per, PBR, PCR, PSR 같은 경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종목, 즉 오름차순에 해당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배당 수익률에 해당하는 디비던드 일드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즉 내림차순에 해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두 개 순서가 안 맞죠. 그럴 때는 얘를 역수를 구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면은 다시 이 부분도 오름차순에 해당하는 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수를 취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밸류에이션에 해당하는 열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서 했던 거와 동일하게 각 지표별로 랭크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즉 엑시스 제로, 즉 열방향으로 순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요거를 하고 확인을 해보면은 per 기준 랭킹, PBR 기준 랭킹, PCR 기준, PSR, 디비던드 일드 기준으로 각 종목들의 밸류에이션별 순위가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구해준 순위를 다시 한 번 더 행방향으로 더해주고 skip NA, false를 해준 다음에 재랭크를 해주면은 모든 밸류에이션 지표 기준 종합적으로 순위를 구하게 되는 거겠죠. 요거를 하고 해당 값이 20보다 작은 종목을 선택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내가 만약 20종목이 아니라 10종목만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값을 10으로 바꿔주면 되고 나는 한 30종목 뽑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를 3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결과를 살펴보면 5가지 밸류에이션 지표 기준으로 저평가된 종목이 선택됩니다. 디비던드 일드 같은 경우는
11%짜리도 있고 적어도 2%니까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그런데 PBR이 보면은 최대값이 1이 안 되기도 하고 퍼도 최대값이 4.94 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하나 혹은 두 개 지표보다 5개 지표가 골고루 낮은 밸류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멘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모멘텀이란 주가 혹은 이익의 추세로서 상승 추세의 주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하락 추세의 주식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모멘텀의 종류에는 크게 기업의 이익에 대한 추세를 나타내는 이익 모멘텀, 주가의 모멘텀에 대한 가격 모멘텀이 있는데 흔히 과거 12개월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현상을 모멘텀이라고 얘기하기는 합니다. 모멘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의 가치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때문인데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내재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 가치 역시 증가하기 마련이겠죠. 반면 주식의 가격은 늘 새로운 정보의 반응에 상승하기는 하지만 초기에는 사람들이 이익에 대해서 과소 반응하기 때문에 상승폭이 낮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이 가치에 수렴하기 위해서 상승하다 보면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기 마련이고 양대 효과로 인해서 따라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 결과 과잉 반응이 발생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모멘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졌다고 판단하는 순간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하고 반전, 즉 리버설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엔 프렌치 라이브러리에서 모멘텀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10 portfolios prior 12 2라고 나타낸 게 과거 12개월 수익률을 가지고 모멘텀을 측정한 다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팩터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패키지를 불러오고 해당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거와 똑같죠? 0번째가 시가총액 가중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를 100으로 나누고 1 더하기 로그를 하면은 로그 수익률로 치환이 되죠. 그리고 누적 합을 하면은 요게 로그 누적 합의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시각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멘텀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의 수익률이 나타나죠. 여기 하이프라이어 같은 경우가 과거 12개월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들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인데 수익률이 가장 높죠. 그 다음 프라이어 9, 즉 상위 10%에서 20%에 해당하는 게 역시나 수익률이 두 번째로 높고 이 프라이어 순서대로 수익률이 쭉 나열됩니다. 그리고 로우 프라이어, 즉 과거 12개월 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종목은 거의 100여 년 가까이 투자를 해도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수익률이 나쁘죠. 최근 12개월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으니까 국내 종목들 중에서 모멘텀 주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이렇게 티커 리스트를 불러오고 가격 테이블을 불러와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불러올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최근 12개월 수익률만 필요하니까 최근 12개월에 해당하는 주가만 불러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 쿼리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select max from core price가 최근 일에 해당하는 걸 거고 거기서 interval 1 year를 하면은 1년 뺀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테이블에 있는 최근일 기준 1년 전 날짜에 해당하는 거고 날짜가 그거 이상에 해당하는 거, 즉 최근 1년치의 데이터만 갖고 와라 라는 뜻이 되겠죠. 프라이스 리스트도 불러오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최근일이 2023년 2월 28일이었으니까 그거보다 1년 전에 해당하는 2022년 3월 3일부터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죠. 그리고 접속을 종료해 주도록 하고 지금 가격 테이블이 SQL에 저장됐던 것처럼
밑으로 긴 형태니까 우리가 비교하기 쉬운 테이블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피벗을 해주고 인덱스에는 날짜, 컬럼즈에는 종목 코드, values에는 종가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프라이스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날짜별로 각 종목들의 주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1년 누적 수익률이잖아요. 그걸 구하는 법은 맨 밑에 있는 최근일 기준 주가를 맨 처음에 있는 1년 전 주가로 나누면 그게 1년간의 누적 수익률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걸 계산해 주도록 할게요. 위에서 피벗한 프라이스 테이블에서 i락 -1을 하면은 맨 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i락 0, 즉 맨 위에 있는 걸로 나누어 준 다음에 빼기 1을 해주면은 이게 1년치 수익률에 해당하겠죠. 요거를 먼저 계산해 주면은 리턴 리스트라는 곳에 각 종목들의 1년 동안의 누적 수익률이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티커 리스트의 종목 코드와 종목명에다가 여기 리턴 리스트를 멀지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종목 코드, 종목명이 있고 12개월 누적 수익률이 있게 되겠죠. 이제 모멘텀이 높은 종목을 찾아야 되니까 리턴에서 순위를 구해주면 되는데 모멘텀 같은 경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scending force를 해줘서 오름차순이 아니다. 즉 내림차순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실행하고 해당 값이 20보다 작은 거, 즉 모멘텀 상위 20종목을 뽑아서 이렇게 저장을 해준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가 12개월 누적 수익률에 해당하고 그게 높은 20종목을 선택하죠. 확인해 보면은 가장 낮은 게 173% 정도나 기록했고 가장 높은 거는 뭐 15배, 8배, 4배 정도 날 만큼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의 1년간의 흐름을 가격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모멘텀 종목의 종목 코드를 확인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보면은 종목 코드에 해당하고 그거를 프라이스 리스트에서 이즈인을 통해서 해당 종목의 주가만 먼저 발라냅니다. 그러면은 20종목의 1년간의 주가가 이렇게 뽑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 시간에 시본 패키지 중 피겨 레벨 함수를 사용하면은 그림을 분할해서 그릴 수 있다고 했었죠. 그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매트플라리카 시본 패키지를 불러오고 먼저 폰트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피겨 레벨에 해당하는 리플렛을 입력하는데 데이터는 여기서 모멘텀 상위 종목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발라낸 걸 입력하고 X축에는 날짜, Y축은 종가, 그리고 분할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칼은 종목 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여기 칼랩은 열을 몇 개로 만들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열을 5개로 하고 kind, 즉 종류는 선을 나타내겠죠. 여기 share y는 y축을 공유할 거냐라고 하는데 모든 종목들의 주가는 다르니까 false로 해주고 share x 같은 경우는 날짜는 1년치가 같으니까 true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려주면은 이렇게 모멘텀 상위 종목 20개의 주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단순히 수익률만으로 종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선택되죠. 엄청나게 횡보를 하다가 그냥 한번 쭉 뛰어가지고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이런 종목도 그렇죠. 뭐 오르긴 올랐지만 횡보하다가 갑자기 오른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잘 안 느껴지죠. 장기간 횡보 혹은 하락하다가 단기간 뭔가 테마나 이런 게 붙어가지고 급등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꾸준하게 우상향한 종목이죠.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동일한 누적 수익률을 가진 두 종목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의 경우는 상승폭이 작다가 최근 급등해서 누적 수익률이 높아진 경우입니다. 반면에 B는 꾸준하게 상승해서 누적 수익률이 높아진 경우죠. 이 중 꾸준하게 상승한 B가 더 뛰어난 모멘텀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처럼 꾸준한 상승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무에서는 단순히 12개월 수익률이 아니라 3개월에서 12개월 수익률을 함께 보거나 변동성을 같이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중 모멘텀의 꾸준함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가 K-레이쇼입니다. K-레이쇼는 누적 수익률의 기울기를 표준 오차로 나눈 값이거든요. 즉 누적 수익률이 높을수록 기울기도 커지니까 분자 부분이 커지게 되겠죠. 또한 추세가 꾸준하면 꾸준할수록 기울기 대비 오차에 해당하는 표준 오차가 작아지기 때문에 분모 역시 작아지겠죠. 따라서 추세가 꾸준하게 많이 상승할수록 K-레이쇼는 증가합니다. 먼저 K-레이쇼를 측정하는 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패키지를 불러오고 우리가 베타를 계산할 때 했던 거와 거의 동일합니다. 먼저 요거를 통해서 수익률을 계산해주고 0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익률이 없으니까 첫 번째부터 끝까지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리턴 부분에 모든 종목의 일간 수익률이 계산이 되겠죠. 그 후에 1 플러스 R 로그를 취한 다음에 컴썸을 하면은 이게 로그 누적 수익률에 해당한다 그랬죠. 참고로 K-레이쇼를 구할 때는 단순 누적 수익률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로그 누적 수익률로 계산을 해주셔야 안정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X축에는 이 리턴의 랭스만큼을 구해서 이걸 어레이로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X를 확인해 보면은 지금 1년치에 해당하는 주가가 있으니까 이거를 영업일로 환산하면 대략 247일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X축에 잡아주고 Y축에는 이 누적 수익률에서 0번째 열,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열을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values 부분, 값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선형회귀 분석을 구해줍니다. Y축에는 로그 누적 수익률, X축에는 1부터 247까지의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fit을 해주면은 회귀 분석이 되죠. 레그.summary를 해보면은 회귀 분석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코이피션트 부분이 기울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가 표준 오차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요 값 나누기 요 값을 해준 게 K-레이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reg.params 를 해주시면 이게 코에피션트에 해당하는 거고 reg.bse를 입력하면은 여기 스탠다드 에러거든요. 그래서 요거 나누기 요거를 해주면은 K-레이쇼가 되겠죠.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지금 K-레이쇼가 마이너스 50이니까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걸 이용해서 모든 종목의 K-레이쇼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X축에는 날짜의 길이만큼을 입력하고 K-레이쇼가 들어갈 빈 딕셔너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for 구문을 통해서 전 종목의 K-레이쇼를 구해주면 되는데 먼저 i에다가 한번 10이라고 임의의 숫자를 넣어보죠. 그러면은 티커가 000210에 해당하는 거를 갖고 오고 프라이스 피벗에서 열 이름이 요 티커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거의 누적 수익률을 찾아서 Y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되고 X축은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리그레션을 돌린 다음에 기울기를 표준 오차로 나눈 다음에 요거를 플랫으로 변형을 해주면은 K-레이쇼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상장한 지 1년이 안 된 종목이 있거나 중간에 상장 폐지된 종목이 있는 경우는 여기 리턴 큐뮬레이티브, 즉 누적 수익률 부분이 NA로 나오기 때문에 회귀 분석 결과 역시 NA로 나와서 K-레이쇼가 제대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try 앱센문을 통해서 K-레이쇼가 계산되지 않는 종목 같은 경우는 MP, NAN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K-레이쇼의 티커 키에다가 value로 여기 K-레이쇼 값을 입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전 종목의 K-레이쇼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 .from dict를 해주면은 딕셔너리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는 거고 인덱스를 초기화 해줍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요렇게 종목 이름이 있고 K 레이쇼가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열 이름을 종목 코드와 K 레이쇼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먼저 데이터 바인드 데이터 프레임과 방금 구한 K 레이쇼 데이터 프레임을 멀지를 해주도록 하고 요 K 레이쇼의 순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순위는 K 레이쇼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ascending force를 통해서 내림차순으로 구해주면 되고 그 K 레이쇼 순위가 20보다 작은 값을 뽑아서 한번 입력을 해보면은 요런 종목들에 해당하겠죠. 요거는 누적 수익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K 레이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K 레이쇼 기준 상위 20 종목도 1년간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는 법 자체는 똑같죠. K 레이쇼 기준 20 종목에 종목 코드를 뽑아서 그걸 프라이스 리스트에서 주가만 뽑은 다음에 그거를 시본 패키지를 통해서 화면 분할을 그려주면 되겠죠. 종목들을 확인해 보면은 아까 전에 단순히 모멘텀을 통해서 뽑은 종목들에 비해 훨씬 추세적으로 상향하는 종목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종목도 약간 기다가 여기서부터는 쭉 올라가고 있고 이런 종목은 거의 1년 동안 상향하고 있고 이것도 변동이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상향하고 있고 이런 것도 이런 거 전부 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추세 상향하는 종목에 해당하죠. 즉 기존 단순 모멘텀에 비해서 훨씬 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선택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퀄리티 전략, 즉 우량성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량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수익성이죠.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될 수가 없으니까 말이니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익성 지표는 화면에 보이시는 4개가 있는데요. 먼저 ROE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이익률로서 단기 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값이죠. 즉 회사의 자본 대비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의 뜻하고 ROA는 단기 순이익을 자산으로 나눈 거죠. 즉 자산 대비 돈을 얼마나 벌었냐를 뜻하는 거고 ROIC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을 투하 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Gross Profitability 같은 경우는 매출 총이익을 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우량주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 역시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성이 높을 경우 투자자들은 이익이 다시 원래 수준으로 빠르게 돌아갈 거라, 즉 이익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계속해서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의 수익성이 낮은 경우 투자자들은 이익이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쁜 기업은 계속해서 나쁜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렌치 라이브러리에서 영업 수익성을 기준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이 부분이거든요. Portfolio Forms on Operating Profitability를 받으시면 되는데 판다스 데이터 리더 패키지에서 해당 항목을 받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면 CSV 파일에 이런 글자가 있거든요. from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글자인데 인코딩 오류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떠서 패키지에서 해당 데이터를 받으면은 인코딩 오류가 발생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프렌치 교수님한테 이거 부분을 약간 바꿔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하시고 판다스 데이터 리더 패키지 GitHub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인코딩을 바꿔서 한번 해달라라고 했는데 알겠다라고 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패키지가 아니라 직접 수기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고 싶은 데이터에 우클릭을 한 다음에 링크 주소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패키지들을 연 다음에 URL에다가 방금 복사한 주소를 붙여줍니다. 요거를 입력해주고 판다스에서 read CSV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알아서 zip 파일 내에 CSV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 데이터를 보면은 24번째 행까지는 필요가 없는 텍스트, 즉 설명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skip row에 24라고 해주고 인코딩을 CP1252로 해주셔야 아까 전에 봤던 그 캐릭터가 이상이 없이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인덱스 칼은 0으로 해준 다음에 데이터를 받아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받아오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 보면은 쭉 데이터가 있다가 요 위에까지는 시가총액 가중으로 된 월별 수익이고 여기 equal weight returns라고 나온 다음에 동일 가중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요까지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요까지 끊는 방법은 뭔가 NA가 나온 이전 행까지만 데이터를 선택하면 되겠죠. 해당 부분을 찾는 게 여기입니다. 먼저 pd.isNA를 통해서 두 번째 열이 NA냐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true에 해당하는 부분이 NA라고 떨어지겠죠. 그거를 npwhere를 통해서 해당 부분을 찾고 0을 이렇게 두 번 해주시면은 715번째가 첫 번째로 NA가 나오는 곳이니까 그거를 endpoint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0번째부터 해당 행까지 선택을 하고 파이썬에서는 여기 마지막 부분이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위에 행까지만 선택이 될 거고 5분위로 나눈 포트폴리오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게 데이터를 보시면은 지금 생긴 거는 숫자처럼 생겼지만 이게 문자열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apply에다가 to numeric을 통해서 숫자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시가총액 가중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로그 누적 수익률을 계산해 줍니다. 폰트는 맑은 고딕으로 설정해주고 마이너스 부분에 오류가 안 발생하기 위해 false로 잡아준 다음에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하이 20, 즉 수익성이 높은 포트폴리오가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고 그 다음 분위에 해당하는 게 수익률 역시 그 다음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수익성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가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낮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수익성이 높을수록 향후 수익률도 높고 수익성이 낮을수록 수익률도 낮은 퀄리티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국내 종목 중에서 우량성이 높은, 즉 수익성이 높은 종목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불러올게요. 패키지를 불러오고 티커 리스트는 최근 일 기준 보통주에 해당하는 것을 불러오면 되죠. 그리고 재무제표 테이블에서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수익성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당기순이익, 매출총이익,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자산, 자본 이런 데이터만 갖고 옵니다. 그리고 TTM 지표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구분은 분기에 해당하는 Q의 데이터만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티커 리스트가 불러와질 거고 FS 리스트에는 재무제표, 그 중에서도 분기 재무제표가 들어오게 되겠죠. 이제 TTM 기준 수익성을 계산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FS 리스트, 즉 재무제표 항목이 들어간 데이터에서 종목 코드, 계정, 기준일별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TTM을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가치 지표를 계산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먼저 종목 코드와 계정별로 그룹을 묶어주고 인덱스는 false를 해준 다음에 값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롤링 값을 계산해 주는데 4개 분기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윈도우는 4를 잡아주고 적어도 4개 분기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민 피리어드에 4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썸을 해주게 되면은 4개 분기씩 롤링 해가면서 합을 구하게 되겠죠. 요거를 실행해 보면은 FS 리스트 부분에 여기 TTM이 계산되고 제가 항상 이런 거는 한번 검사해 보라 그랬죠. 000020 종목의 당기순이익은 요거 4개를 더하면은 뭐 253이 대략 맞는 것 같고 매출 총액도 이걸 더하면 대략 이게 맞죠.
그래서 요걸 보고 제대로 계산을 했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요 테이블을 카피를 떠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산이랑 자본 항목은 4개 분기의 합을 구할 필요가 없죠. 요거는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거니까 TTM 기준으로 합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산이랑 자본 같은 경우는 4로 나눠서 평균으로 다시 돌려주고, 그게 아닌 경우는 TTM 지표 계산한 거를 써준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자본 부분은 평균에 해당하는 값이 계산됐고, 자산도 평균에 해당하는 값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했으면은 최근일 기준의 데이터만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TTM을 계산할 때만 필요하지 계산이 다 됐으면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만 남겨주면 됩니다. 즉 종목 코드와 계정별로 그룹을 묶고 테일을 통해서 가장 최근일 기준의 데이터만 남기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최근 분기 데이터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열로 쭉 긴 형태니까 피벗을 통해서 한번 계정 단위로 열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면은 종목 코드가 있고, 여기는 당기순이익, 매출총이익,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자본, 자산이 됩니다. 여기서 ROE를 계산하려면은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본을 하면 되고, GPA 즉 매출총이익 나누기 자산을 하려면은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많이 보는 CFO 지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나누기 자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각각의 계산 방법에 맞게 열을 다른 열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계산한 값을 티커 리스트에다가 merge를 통해서 합쳐줍니다. 그러면 퀄리티 리스트에 종목 코드, 종목명, 각 계정 정보, 마지막에는 수익성 지표가 계산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기존에 했던 거와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퀄리티 리스트에서 수익성 지표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서 먼저 카피를 떠주고 각 열의 순위를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수익성 같은 경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ascending false를 통해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줍니다. 열의 순위를 구해주니까 axis는 제로로 설정을 해주고 각 랭킹에 썸을 해주면 되겠죠. 이걸 행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axis 1을 해주고, NA가 있으면은 결과도 NA가 나오기 위해서 요거를 해주고, 이렇게 썸을 치고 난 다음에 썸 기준 J랭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해당 값이 20보다 작은, 즉 수익성 기준 상위 20 종목을 뽑은 다음에 이러한 열들을 선택하고 라운드 4를 통해서 소수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퀄리티 종목을 확인해 보면은 ROE, GPA, CFOA 기준 수익성이 골고루 높은 20 종목에 해당하는 거죠. 그중 우리가 가장 익숙한 ROE를 보면은 ROE가 제일 낮은 기업도 23%나 됐고 제일 높은 기업은 91%나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